그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한창 대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쯤으로 기억이 나는 걸 보니 6월 초순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 시험도 끝났겠다, 곧 방학을 하니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대 컴퓨터과 특성상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그중 마음에 맞는 동기 두 놈과 차를 한 대 빌려 충남 태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 길 안내라던가 실시간으로 길 찾는 방법이 조금은 어려웠던 때라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행길이었고 운전도 서툴며 막상 시내만 깔짝대고 몰고 다니다 나름 장거리를 운행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초여름이라 해도 금방 해가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더 길을 잃을까 싶어 그냥 대충 근처 동네라도 찾아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고 국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초 계획을 세운 여름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나름 운치 있는 노천 카페나 음식점, 모텔, 유스 호스텔 등이 밀집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방을 잡기로 하고 가장 허름하고 싸 보이는 모텔에 차를 주차시킨 뒤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해가 제법 저물어 자세히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근처에 작은 계곡을 낀 유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바람에 최초 계획에는 어긋났지만 어차피 초여름이라 비수기에 바다를 가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게 뻔해서 20살의 친구들끼리 온 첫 여행에 대한 설레임에 만족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가게에서 술이며 먹을거리를 사들고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남자 세 놈이서 참 재미없게 놀 때쯤에 한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돈도 좀 남았고 어차피 심심했던 찰나였기에 나머지 둘도 동의를 해 일단 나왔습니다. 확실히 비수기의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쪽에 나이트가 있다며 손으로 가리켰고, 젊은 혈기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부킹에 대한 기대감과 노래방보다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이트클럽이지 도시에서 다니던 곳과는 확연히 다르며 그냥 도시에서는 구석진 동네에 있는 성인 나이트나 캐바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곳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뭔가 꺼림칙하고 들어가기 싫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아무튼 막상 가자고 합의는 봤지만 제가 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 중 하나가 어차피 보고 싶었던 바다도 못 보고 길도 잘못 들어서 기분도 잡쳤는데 자기가 돈을 좀 더 써서 룸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룸이나 마나 홀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이곳에서 룸을 잡는다는 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기까지 했지만 저도 그 당시 어릴 때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를 따라 두어 계단 내려가면 입구가 있고 출입문이 옛날 영화관 방음 출입문처럼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게 붙어있는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스테이지를 보니 두어 사람 춤추고 있었고 예상을 했듯이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몇 분 있었습니다. 저쪽 구석에 심하게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테이블에 몇 명 정도가 끝이더군요. 이건 아니라 싶어 나가려던 찰나에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 한 분이 저희를 잡는 겁니다. 뭐 평일이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며 가끔 S급의 젊은 여자들도 많이 찾는다며 저희를 일단 안심시키고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100%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일단 겉보기보단 나름 내부 시설도 괜찮았고 좀 이른감도 없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친구가 쏘겠다는 말에 저흰 그냥 룸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이트를 잘 안 다녀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서울이나 경기 기준 나이트 룸은 양주에 기본 안주 세팅해서 20만원가량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5만원에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그냥 룸을 잡아버렸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노래방 객실 하나 정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3명이라 넓은 곳은 필요 없었지만 나이 많아 보이시는 웨이터분께 예의상이라도 팁을 좀 드릴 테니 괜찮은 아가씨가 있으면 부킹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저희끼리 노래방 온 것 마냥 몇 시간을 논 것 같았습니다. 슬슬 양주도 한 잔, 두 잔, 3명이서 나눠 마시니 양도 별로 없고 기대한 저희가 멍청했다는 생각에 그냥 몇 시간 더 놀고 숙소로 가서 잠이나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웨이터가 팁을 받으러 왔다던가 부킹녀들을 꽂아주러 왔나보다 생각했는데 웨이터는 보이지 않고 웬 여자 2명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문이 열리면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데 지나가면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그 둘이 들어옴과 동시에 확 풍겨져 들어왔는데 그게 그 나이트 자체적인 내부 냄새와는 또 다른 냄새였습니다. 진짜 기분 더러운 냄새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 둘이 심하게 못생겼거나 몰골이 더럽다거나 안 씻고 다니게 생겼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침침한 룸 내부에서 봐도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평범한 그 또래 여자들처럼 생겼었습니다. 화장도 그렇게 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민낯도 아닌 딱 평범한 그 자체였죠. 사실 남자 셋이 있는 룸에 여자가 2명밖에 안 들어와 술김에 기분이 더러워 착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냄새는 정말 그 두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확 풍겨져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셋 다 처음엔 좀 벙쪄있고 얼떨떨한 게 웨이터가 그냥 룸 앞까지 끌고 바쁜 일이 있어 가버렸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어왔으니 예의상 술도 좀 따라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어보는 등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는 시종일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자리에 앉아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제 두 친구만 떠들어댈 뿐이지 주는 술만 홀짝홀짝 마시며 노래방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끼리 노는 것보다야 100번 괜찮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나가지도 않고 술만 축내고 있으니까 저희끼리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그 미친 듯한 썩은 내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장실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서로 담배 한 대 나눠 피면서 뭐 저런 촌년들이 다 있냐는 등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다 냄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친구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역같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며 그냥 술 몇 잔 더 먹이고 내보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룸을 들어갔는데 아까 들어와 있던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던 친구놈 하나가 노래방 모니터 화면에 바짝 다가서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하는 건지 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건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 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며 붙잡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놈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죠. 얼굴에 물도 부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쌩 난리를 다 쳤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 친구 하나는 사람을 불러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아까 그 냄새나는 여자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봤던 연세 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분이 달려오셔서 얼음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비비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금세 친구가 뭔가 토하듯이 뱉어내더니 헥헥대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등에 친구를 엎이고 나이트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 쓰러진 제 친구를 눕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같이 갔던 친구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담배를 피냐고 물어보더니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어이가 없어서 일단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한 후 아까 그 여자들과 있었던 일을 일목요연하지 못하게 늘어놓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담배를 한참 태우시며 듣고만 계시던 웨이터 아저씨가 사색이 되시더니 자기는 절대 그런 아가씨들을 들여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좀 많이 놀랐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써 감추려고 발뺌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멀리서 온 젊은 친구들한테는 미안한데 아까는 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볼 요량으로 헛소리한 거고 이런 비수기에 아무리 피크타임이라도 그런 젊은 아가씨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친구랑 저는 또 뭔가 싶었죠. 진짜 거기 더 오래 있다간 뭔 재수없는 일을 더 당할지 몰라 그냥 방에 있던 친구 들쳐업고 무작정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웨이터 아저씨는 별말 않고 나이트 입구에서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와서 이래저래 시간을 때우니 날이 밝았고 기절했던 친구에게 우리가 화장실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대체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집으로 가자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죠. 결국은 차를 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절했던 친구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차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잡아 소주 한 잔이라도 하자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친구만 유독 저와 나머지 친구는 물론 학과 동기 및 선후배들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좀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그땐 철도 없었거니와 20살 어린 나이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학 시즌이 왔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기절한 친구놈이 일주일가량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자살한 자식이 뭔 자랑이냐며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고 개강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과 조교 형에게 어렵게 듣게 된 겁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대충 치르고 저희는 끝내 하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닌 말로 지금도 가끔 그때의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하는 게 그날 그 친구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도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고 그 나이트 웨이터에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전해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 일과 친구의 자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그 어떤 물증도 없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힘든 일이 그 친구를 압박하고 있었을지는 정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은 친구를 제외한 저와 남은 한 친구는 요즘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암묵적으로 그때 그 일이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그 재수없는 여자들이 뭔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만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아있던 친구와 저는 정말 용기를 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를 만나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때 길을 잃고 우연히 찾은 곳이고 무엇보다 도저히 다시 그곳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번 시도만 해보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죽음은 아직도 저와 남은 친구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며 그날 있었던 일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때 친구는 무엇 때문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던 것이며 그 여자 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